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를 애정하고 늘 기억해 주신 정당 덕분에 등단하기 전부터 여러 번 이름이 불리워진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오늘 32년 전 이 자리에 섰던 한 초선 의원의 소망을 기억합니다. 그는 대정부 질문 첫머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고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60항쟁으로 이끌어낸 민주화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군과 정보기관, 경찰의 나쁜 관행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 정치를 행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작태는 여전하고 여기에 부안해동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일부 언론의 한심한 행태까지 더해져 검사와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시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표적이 되면 자신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의 이유이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책무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권력기관의 전화 한 통에 아무런 잘못 없이 가슴이 철렁해지거나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공포로 비굴하고 나약해질 걱정 없이 공권력을 내세워 앞뒤 없이 설치는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하고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공권력의 남용과 가짜뉴스의 부당함에 홀로 맞서기 힘들어서 토끼몰이식 여론조작에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개혁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적폐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여전합니다. 정치 세력은 일부 야당의 발목 잡기와 목리 정치가, 행정개혁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못 따라오는 관료주의가, 권력기관 개혁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버티기가 대표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개혁을 완수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진영에 사상 최다 의석을 허락하여 주신 주권자의 명령을 다시 새기면서 관련해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최일선에서 지휘하시느라고 취임하시자마자 민방위복을 입고 계속 계셨던 장면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늘 정장을 입고 계신 모습이 오히려 낯설 정도인데 총리님을 비롯한 그간 공직자분들의 노고 또 K방역의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저는 원래 개헌론자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물론이고 박병석 현 의장님과 총리님께서도 의장 시절에 모두도 필요성을 강조하신 이 개헌이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개헌은 다른 입법과 달라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아직도 개헌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 공직자라고들 하는데요. 이 근거가 있습니까? 뭐 그거야 이제 그 정부 조직법상 네.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 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이렇게 정부 조직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헌법상 기구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알기로는 정부조직법상의 법적으로 명시적인 직급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상의 기구라고 하는 것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의 임명 과정에서 심의 의결 대상이라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헌법기관은 아니라는 해석이 다수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검사장급 관용차 지급 회수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검사장이라는 용어 자체, 검사장급이라는 직급 자체가 폐지된 것도 이미 15년이 넘는 일인데 예. 개소기가 망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검사, 잘못된 얘기지만 대검 검사급 검사가 차관급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이렇게 예우하는 방편으로 뭐 관용차를 지급한다든지 또 이렇게 뭐 이 비서관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침으로 해서 과거에 그 차관급이라고 인정되어지던 그것을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관급 예우라는 얘기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소멸된 얘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법무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차관은 각 부처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은 제가 알기로 10번째, 국방부 차관은 장관이 9번째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법무부와 국방부는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법무부는 정부 내규나 의전 편람이나 어디에도 그 차관이 서열이 10위다 9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직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규정이 되다시피 해서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차관이 2위인데 여기는 10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군의 경우에는 그 총장들이 이제 3군 총장들이 장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부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고착화된 것이 차관의 서열이 저 뒤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국정을 통할하시는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은 또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급기관이 상급의 중앙행정부처를 장악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들이 중앙 상급부서의 국과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일한 부서가 법무부하고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상급부서인 법무부의 차관보다 하급기관인 대검찰청의 차장이 훨씬 더 상급자로서 존중받아 왔던 것이 그간의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해오고 지배해왔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건 이제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직제나 또 서열이나 또 내부의 그 관행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조금 더 그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또 구성원들의 공감대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도 이 검사와 군인의 직급 인플레, 직급 상향의 문제는 군사 독재의 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두 기관을 기둥으로 해서 지탱해온 부정한 권력이 특권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부하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대비되는 불필요한 지휘관의 호화 공간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근무하는 날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각군 총장들이 다 서울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군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총장들이 그 생활은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의 경우에는 그 국방 외교도 활발하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공관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군의 총장들은 경호나 이런 문제도 다른 공직자와는 조금 달리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과거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적정화해서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예우는 폐지한 그런 나름대로의 개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개혁을 했으니까 이 공관 문제 같은 것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혹시라도 그것도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시 또 개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늘 서민들의 삶을 돌보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총리님 취임하시기 전에 생긴 허점이 걱정이 돼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반 음식을 창업하고자 하는 시민이 2021년부터 내년부터는 얼마를 들여서 어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뭐 이제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 때문에 직접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의무적으로 수십만 원의 입회비를 내고 요식업중앙이라는 곳에 아마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한번 교육을 받으시려면 현장 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26,000원, 25,000원 이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각적 고시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와중에 예. 역행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일보 직전에 있고 당연히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마당에 이것을 고시로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간 위탁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한 곳에만 가능한 이런 규제를 만들므로 해서 이 편들기의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좀 짚어주시고 관련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잠깐 뵙겠습니다. 장관님,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지위에 계십니다. 맞죠? 네, 군령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지휘권을 행사하시고 군정 분야에 대해서는 각군 총장을 지휘 감독하십니다. 맞죠? 네. 지휘 서신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리셨습니까? 횟수는 취임 이후에 11번 정도 네, 내리신 걸로 11번. 제가 파악했는데 많이 내리셨죠? 장관님이 지휘 서신을 내리실 때마다 그 지휘 서신을 수령한 총장들이 지휘 서신의 타당성 여부를 한다면서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지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회의는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휘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의문 내는 적이 있었습니까? 건의? 네. 저한테 딱 별도의 건의는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내리는 지휘사항이 다 합리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불편을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과 요체가 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찰이 아마도 이 법무부에 대한 그 기조라고 할까요?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과거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순응하고 당연시 했는데요. 탈검찰화된 이후에 이 민주정부에서의 장관이 이제 대학 교수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제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관점에서의 인권 보호 강조라든지 또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 시스템 강화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한다고 할까요? 익숙치 않고 낯설다 그런 반응들이 있는 상황 같고요. 국민을 위해서 인권과 수사권의 남용, 검찰 공무원의 비위, 억제 이런 걸 위한 민주적 통제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67분 중에 비검사 출신이 단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 장관들은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줬는데 다른 장관들은 특히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장관님들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시다 보니까 저항한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2일 날 검언 유착 사건, 소위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신 후에 그 6일 하고 7일 사이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감찰부장은 감찰 조사에 착수하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총장이 계속 보고받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수사 중이고요. 또 제가 검사장에 대해서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이후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는 그 법무부 감찰 권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마쳐지면은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장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뒤엎고 부장회의의 의견도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에 관한 의견을 고집하다가 장관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그토록 계속 수사진에 개입하고 개편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총장은?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문제의 사건 관련자인 검사 장관은 한 팀으로 이루어서 이제 이른바 직연, 오랫동안 깊은 그런 직연이 쌓인 돈독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사에 대해서는 그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중립성의 우려, 수사 독립성을 해칠 우려를 낳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전직 장관님과의 면담 또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이 보도가 된 것이 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당시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쓴 영어를 보면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만났다. 선처를 요청하길래 듣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장관님께서 지휘하신 내용을 결국 지금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끌다가 결국 그대로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님과 국방부 장관님께는 특히 조직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 민주적 통제에 그대로 응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지휘 수용이라고는 문건을 보냈으니까요. 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앞장서서 얘기해도 우리 검찰에 불리할 거는 별로 없다. 언론이 개혁적인 방향인 것처럼 보도해주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태도가 여기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많이 다르죠. 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제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이 검찰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무분별한 수사권의 남용, 절제되지 않은 검찰 권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또한 미래의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의 몸짓 이런 것을 보고 검찰이 이제 권력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거기 돌아가기까지는 지난한 진통이 예상되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뭐 그렇게 검찰 개혁을 구호로 완전히 외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총장의 측근과 그 친인척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또 봐주기 처분을 일관한다는 내용, 감찰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 꼭 가슴에 새기시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숨져간 분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세칭 권력기관의 어설픈 유혹과 꼴사나운 위력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더디더라도 고치고 바로잡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담아낼 개헌을 통한 살맛 나는 세상의 꿈을 이룰 때까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